한국경제TV를 사랑해 주시는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박정윤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심각합니다. 일자리는 누군가에겐 꿈이고 누군가에겐 삶의 이유입니다. 무엇보다 한 사람 또 한 가정의 생명줄이기도 합니다.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괜찮은 근로조건을 갖춘 일자리를 얻고 이를 통해 경제권을 보장받으며 사회적으로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 그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야 할 해법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덕용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를 소개합니다. 네, 이 자리에는 윤덕용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좀 생소한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아마 뭐 일자리와 관련된 것 같아요. 네. 우선 재단을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재단은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일자리 전문 기관이고요. 일자리 전문 기관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사람과 일을 연결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도민들에게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고 또 연결해주는 일이 저희 중요한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이제 일자리 업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칭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그리고 세 번째는 창업 지원. 요 세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보통 거시경제학에서 실업률을 정의할 때 마찰적 실업, 구조적 실업, 그다음에 경기적 실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찰적 실업이라는 것은 구인 구직 사이에서 정보가 제대로 흐르지 않아서 발생하는 실업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잘 흐르도록 연결해주는 일이 저희가 하고 있는 매칭 작업이고요.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 구조가 자꾸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 그런 기술이 부족하다 할 경우에는 교육을 해서 다시 그 기술을 또 캐치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은 또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적 실업이라는 것은 구인자는 적은데 구직자는 많다. 이건 결국은 경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 창업 지원.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일자리 전문기관으로 저희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도민의 어떤 일자리 상담 알선 쉽게 얘기하면 네. 그리고 취업 교육도 하고 특강도 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기업에 대한 지원도 할 거고. 네. 경기도민만 해당되는 겁니까? 지금은 경기도민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에 예. 경기도민이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엄마 아버지는 경기도에 사시는데 예. 나는 학교 때문에 서울 와 있다. 예.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네. 그게 주로 이제 경기도에 계시는 분들을 위주로 네. 이 교육 알선이나 취업 교육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신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6년에 설립이 됐고 대표님은 이제 2023년에 대표님을 수행하시면서 2024년 12월에 다시 네. 이제 연임이 됐습니다. 연임이 된 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하면 뭐 사실은 거시경제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로 좀 알려져 있는데 현재 우리 사회가 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좀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많겠지만 저는 이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것. 예. 그리고 이게 아직 바닥을 찍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성장률이 저희가 이제 90년대 초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5년에 1%포인트씩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90년대 초에 한 5% 정도가 평균 성장률이었는데 지금 2%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연말에 한국은행에서 나온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도 보면 그 법칙을 계속해서 따라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경제의 생산 잠재력 기준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 결정하는 게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총요소 생산성이라 그래서 한 사회의 생산성, 그다음에 자본을 얼마나 투입하는가, 자본 투입, 노동을 얼마나 투입하는가 하는 노동 투입, 요 세 가지가 결정을 하는데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일자리 재단에 있으니까 예. 뭐 그 부분을 과도하게 평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동의 투입은 이미 앞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줄어드는 것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저출산이 계속되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예. 노동 투입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세 가지 요소 중에 한 요소는 이미 계속해서 하라는 것이 확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완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그다음에 노동 투입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 성장률 감소분을 이 자본 투입과 그다음에 생산성 제고를 통해서 보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포함되지 않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성장은 계속 지속될 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덧붙여서 노동력도 점차 감소되고 있다. 예, 감소될 예정이다. 예, 그래서 이 저성장이 끝이 안 보인다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예.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선진국 되면 다들 성장률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예. 이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100년째 지금 100년 넘게 2% 이상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100년 전에 보통 선진국 되는 과정에서 고성장이 나타났다가 하락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 다음에 하락해서 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은 옛날에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시현했지만 지금은 저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예. 강대국에서 이미 사라져 버렸거든요. 우리가 혹시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 이제 두려움이고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좀 예측이 돼야 되는데 네. 과연 그게 이제 예측이 될 건가라는 부분이고 네. 그게 바닥인지 아니면 또 그 밑에 지하로 빠지러 갈 건지 맞습니다. 그것도 또 하나의 문제가 될 수도 예.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과연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역할이라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하는 일은 결국 노동시장에 관계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예. 노동 투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000개, 경기도에는 12,000개가 빈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는 얘기는 구인을 하려는 기업의 수요와 구직을 하려는 또 이제 근로자의 그 니즈하고가 서로 매칭이 되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노동 현장에 있으니까 예. 이런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 있으니 그래서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책 사이드에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제시하자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라는 것은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제도를 통해서 사람을 보호해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노동시장 법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일자리 모델들이 과거에 얽매여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도 하지만 노동력이 부족한 것이 장기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족한 노동력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세 가지 정도가 가능하겠죠. 첫 번째는 저희가 이제 여성 노동력이 집에서 쉬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아이 예. 키우고 뭐 하느라고. 그러면 여성 경제 활동을 더 높여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고, 또 이제 요즘 정년 연장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즘 뭐 60대 정년을 하시면 청년과 마찬가지잖아요. 예. 또 이제 대부분의 저희가 서베이를 해보면 평균 73세까지는 일하고 싶다 하는 답변들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노령 인구들을 다시 경제 활동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고요. 예. 뭐 그래도 안 되면 이제 외국인들을 또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예. 그런 새로운 일자리의 프레임워크, 노동시장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도 저희 같은 전문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고요. 특히 이제 경기도와 관련해서는 경기도는 우리나라의 추가판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성이 높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12,000개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들이 필요하고 그런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지역에 특화된
일자리 모델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중요한 업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같은 경우도 이 인력들을 이제 해외로 자꾸 이렇게 파견시키고 일자리 또 해외에 네. 일자리 취업을 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지금 대표님 오시고 나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 알고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좀 추진되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이제 경기 해외 진출 서포트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지난해 했는데 대상은 미국, 일본, 독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미국은 바로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인턴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는 바로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저희들이 이제 그 일자리 박람회나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을 일본 기업들하고 같이 하고 국내에서 하는 겁니까? 일본에서 했습니다. 현지에서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미리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뽑습니다. 선발 과정을 네네. 거쳐서. 그래서 지난해 한 200여 명 선발을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했고 거기서 이제 일본에서 지난 연말까지 한 취업되신 분들이 한 80여 명, 8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또 하고 있는 거는 거기도 이제 정식 취업이고요. 독일은 몇몇 분야들, 필요로 하는 분야들이 있어서 거기 기업협회에다가 저희들이 한 130명 정도의 선발을 해가지고 그 이력서들을 다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연락이 와서 계속해서 취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한 90여 명, 정확하게는 아마 지난 연말까지 93명 정도가 취업이 됐었고 지금 계속해서 인터뷰 연락이 오고 해서 취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올해는 한 그 2배 정도 실적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 이런 분들이 사실 재취업하는 데 보면은 굉장히 그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특히 뭐 40세대, 50세대, 뭐 60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경력 단절돼 있는 뭐 여성분들도 그렇고 이런 프로그램도 좀 진행 중인 게 있나요? 사실은 요즘 뭐 노령 인력을 우리나라가 써야 된다 해서 정년 연장 논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평균 49.4세에 퇴직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50대부터는 새로 재취업을 해야 되는데 재취업하는 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베이비 부머 일자리 기회센터라는 걸 만들어서 종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종합적으로 컨설팅도 받고 매칭도 하고 정보 교류도 하고 또 뭐 창업하는 분이 계시면 그런 것들 이제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일자리를 들어가야 되는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 경험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이음 일자리 사업 같은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이 사람을 써보십시오. 그리고 몇 달 동안 이 회사에 일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기간 동안 3개월, 3개월 임금을 저희들이 지원을 약간 해드리고 인턴식으로.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경험도 쌓이고 또 회사에서도 이 사람 써도 좋겠다. 또 나는 이러이러한 분야에서 일을 했었는데 내 경험에 맞는 일자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연계된 일자리를 구해주는 거를 이제 저희들이 적합직무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또 새로 재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전 거하고는 달리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기술 교육을 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얘기하는 중장년들 또는 베이비 부머들이 재취업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사시는 분들은 뭐 시청이나 도청의 어떤 게시판 이런 것보다는 경기도 일자리 재단에 오히려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훨씬 낫겠군요. 네,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게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을 또 하고 뭐 웹도 만들고 플랫폼도 만들고 또 뭐 다양하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도민 평생 일자리 웹. 요건 또 뭡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이 뭐 이렇게 막 저희들 찾아오고 하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민 평생 일자리 앱이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자바드림이라고 이름을 붙여놨는데 자바드림. 네네. 이름 좋네요. 핸드폰에다가 앱을 까시면 됩니다. 앱을 까셔서 거기다가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고 나이는 몇 살이고 뭐 이런 경력이 있는데 이런 일자리를 구하고 싶다. 이제 쳐넣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AI를 이용해 가지고 말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50세고 경제학 공부했고 뭐 어디 살고 내가 이런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
안내해줘 이러면 거기서 찾아줍니다. 네, 네, 네. 네. 그리고 나는 어디에 살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살아. 이렇게 예. 얘기하면 내가 사는 주거지에서 주변에 100m 떨어진 곳에 3명 뽑는다. 1km 떨어진 곳에서 10명 뽑는다. 이게 다 뜹니다. 예, 그래서 예.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되도록. 그래서 내 손 안에 매칭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네. 이번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 정식 지금은 뭐 조금 아직 개발 거의 다 완료된 거고. 거의 완료돼서 지금 시범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다음 달이나 뭐 이 정도 한 3월 정도 되면 일반인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상황판 이건 또 뭡니까 이거? 일자리 상황판이요. 예. 저희가 이제 일자리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예. 데이터가 필요하거든요. 일자리라는 것은 모든 경제 상황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시 경제 상황을 다 볼 수 있도록 생산이라든가 경제 상황 그리고 인구 이동, 산업별 변화 이런 것들을 다 한 군데서 볼 수 있도록 경제 상황판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195개 데이터 세트를 넣어가지고 네. 만들었고 지금도 제가 핸드폰 꺼내서 볼 수 있습니다. 보면 31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예. 지금 경제가 어떻고 지난달에 비해서 실업률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심지어는 구체적으로 일자리가 몇 개 더 생겼다 여기까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산업에 빈 일자리가 몇 개 있다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예. 요거는 일자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활용해서 정확하게 제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든 인프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그 취임하시고 나서 약간 그 유연근무제 네. 이것도 지금 시행 중이라고 좀 네. 알고 있는데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지금 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0.5, 0.75 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주당 40시간 보통 이제 일하는 것이 정상적인 일자리잖아요. 예. 그러면 20시간 일하는 게가 0.5잡입니다. 그리고 30시간 일하는 것이 0.75잡이고요. 물론 그 안에서 얼마든지 이제 조합이 가능한데 요거는 만든 이유가 애를 키우는데 석사까지 했는데 놀고 있다.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애는 여전히 내가 좀 돌봐야 된다. 하루 4시간만 일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4시간짜리도 정규직으로 우리가 만들자 해서 그러면 4시간만 일하고 애 학교 보내고 일하고 돌아가서 애 돌볼 수 있도록 그게 이제 0.5잡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6시간 일할 수 있다. 그럼 0.75잡 하시면 되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일자리 새로운 모델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경기도에 퍼뜨리면 그러면 경력 단절을 처음부터 예방할 수 있고 또 경력 단절되신 분들도 돌아올 수 있다. 그래서 말로만 여성 경제활동 인구를 뭐 높여야 된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예. 이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여성들이 다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가계에도 도움이 되고 또 개인으로 봐서는 집에서 일하고 싶은데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고 사실은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많이 했지 실질적인 어떤 제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0.5, 0.75잡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그 파워 인터뷰 공식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좀 예능적인 거니까 조금 쉽게 네. 5글자로 요약을 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에게 일자리란? 저는 일자리는 5자로 말씀하면 꿈과 생명줄. 꿈과 생명줄.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는 사실은 저희가 공부하고 뭐 애쓰는 것도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라는 꿈 때문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자리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꿈의 실현이 되는 거고 예. 또 많은 분들에게는 내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명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명줄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일자리는 꿈과 생명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다른 질문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좀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 최근 사실 보면 이제 미국 트럼프 2기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관세를 굉장히 뭐 세게 때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아시아 국가뿐만 아니라 중국, 뭐 캐나다 다 지금 타격을 받고 있고 주식 시장도 굉장히 휘청이고 있고. 그렇죠.
또 내부적으로 좀 국내의 어떤 정치 상황도 좀 불확실하고 네. 환율도 사실은 이렇게까지 올라가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들거든요. 네. 앞으로 좀 경제 상황이 어떻게 좀 펼쳐질 것 같고 또 이에 대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 일단 단기적인 충격은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단기적인 충격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세 저희한테 이제 저희를 겨냥하고 있는 것은 보편 관세인데요. 보편 관세라는 것은 해당되는 모든 국가한테 매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 경쟁 국가도 다 똑같이 그 관세를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조건은 다 비슷해지지 않는가. 단지 이제 특정 산업 분야에서 좀 충격이 더 커질 수는 있지만 저희가 지난해 미국 무역 흑자가 550억 불이 넘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미국이 우리나라 공장들을 많이 유치해서 그 공장으로 가는 부품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소위 글로벌 밸류체인이라는 것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일방적으로 타격을 받지는 않는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한테 관세를 매김으로 해서 미국의 부작용도 생기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다시 제재를 찾아갈 거다. 그런 면에 있어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미국이 이제 우리하고 더 뭐 정치적인 동맹처럼 경제적인 동맹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있죠. 예. 미국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선박 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선 산업 같은 데서는 우리하고 협력이 절실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 과도하게 염려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다음에 환율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환율은 지금 우리가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내고는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무역 흑자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관세가 높아지고 하면 그런 염려들 때문에 그런데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사실은 저희들이 돈 벌어 오는 것이 돈 쓰는 것보다는 더 많습니다. 단지 이제 자본시장에서 기대감이 달라서 돈이 움직이는 것들 때문에 환율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저희가 저축해 놓은 소위 얘기하는 외환 리저브도 충분히 많이 있고 그다음에 급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려 쓸 수 있도록 통화 수합을 해놓은 나라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외환 위기로 간다 하는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외환위기까지 나온 얘기는 너무 좀 과도한 염려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뭐 장시간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꼭 그 경기도민이나 또 일자리 관련해서 나는 꼭 이 얘기는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가 있으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아까 5자로 말씀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일자리는 이 사람들에게 꿈과 생명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도민들에게 꿈과 생명줄을 연결해 주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경제를 보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 공식 발표도 아마도 올해 성장률이 한 1.8% 될 거다. 그리고 글로벌 IB에서는 1.5%까지도 성장률을 낮춰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새로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적어도 한 4만 개 정도는 줄어들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즉 노동시장 상황이 쉽지 않을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 도중에 언급한 것처럼 12,000개의 일자리가 경기도에서는 아직 비어 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실망하지 마시고 노력하시면 이런 일자리들이 옆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들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일자리를 통해서 꿈과 생명줄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드리는 전문 기관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저희들 찾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꿈을 이루고 또 삶의 기반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일자리와 사람을 연결하는 취업 메이트로 경기도민들에게 더욱 힘이 되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박정윤의 파워 인터뷰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오늘은 윤덕영 경기도 일자리재단 대표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